네, 우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이파10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xtrain, ytrain, xtest, ytest가 있고 이미지의 값을 0에서 1로 만들어주고 32 by 32 by 3 사이파10의 이미지 크기와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사이파10의 이미지 크기는 32 by 32죠. 그리고 인셉션 모델도 워낙 차원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인셉션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조금 작은 인셉션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스템 레이어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건 뭐 별 생각 없이 conv2d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인셉션에서는 필터의 크기도 7x7이었고 스트라이드도 2로 줌으로써 이미지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버리면 오히려 많이 해가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도 인셉션 모델에서는 64개를 썼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작게 쓸게요. 너무 크면 곤란하잖아요. 스트라이드는 이제 1x1.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원본 인셉션을 구현하고 싶다면 이 부분이 2x2가 되셔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패딩은 same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 인셉션 모델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렐로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컨볼루션 2D에 인풋 레이어를 넣어줌으로써 최종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맥스 풀링이 들어가요. 맥스 풀링이 들어가지만 저는 여기서 맥스 풀링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신에 맥스 풀링, 그냥 맥스 풀링이 원래 있었던 자리다 라고만 표기를 해두고요.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죠. 원본에서도 컨볼루션 레이어가 2번 있었잖아요. 사이파10에서 32, 64 좀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비록 저희가 좀 줄어든 작은 인셉션 모델을 만들긴 하더라도 최대한 오리지널에 좀 근접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맥스 풀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맥스 풀링이 있었다 라고 표기만 해둘게요. 3x3이고 스트라이드가 2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인셉션 블럭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인셉션 블럭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인셉션 블럭의 처음은 물론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요, 가장 간단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원본에서는 64라고 나왔는데 저는 원본의 4배를 줄여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을 넣고요. 커널 사이즈는 1x1이겠죠. 스트라이드는 당연하게도 1x1이 될 테고요. 패딩은 same으로 둬서 이미지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고 액티베이션도 렐루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스템 레이어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귀찮아진다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분기를 나눠야 되는 게 그냥 인셉션 블럭 0, 1이라고 계속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1x1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1x1 변수명으로 지정을 해두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3x3 리두스를 넣어야 되죠. 3x3 그냥 3x3으로 쭉 가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또 tf.keras.conv2d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x1을 저희가 넣어야 되죠. 그리고 원본에서는 96이었으니까 이걸 4배로 줄이면 24가 되네요. 커널 사이즈는 1x1, 스트라이드는 어차피 값을 안 주면 1x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대신에 패딩은 꼭 same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값이 밸리드니까요.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걸 따로 지정해두지 않으면 none,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아예 없는 컨볼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렐루로 두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스템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가야겠죠. 원래 맨 위에 있던 스템 레이어가 이 3x3 전용 그 인풋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이 3x3을 한 번 더 넣어서 이번에는 1x1 컨볼루션이 아닌 정말로 이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이 3x3 컨볼루션은 인셉션 블록 01, 3x3, 그러니까 방금 전에 1x1 컨볼루션 진행한 거를 다시 또 입력으로 넣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을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3x3이 128개였네요. 128이니까 32인가요? 필터의 개수를 32개만 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x3 블럭이 완성됐고요. 다시 또 이번에 5x5를 만들어줘야겠죠. 원본에서는 5x5를 32개를 썼으니까요, 역시나 4배로 줄여서 8개를 쓸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5x5 리두스가 되겠죠. 커널 사이즈는 1x1 컨볼루션을 진행하고요. 패딩 same을 두고 액티베이션 렐루로 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스템 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5x5 컨볼루션을 정말로 이제 5x5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원본 5x5 컨볼루션이 32였네요. 여기가 8이고, 그리고 이제 5x5 리듀스가 원본에서 16이었으니까 얘가 사실 5가 아니라 4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 5x5 컨볼루션의 인풋을 바로 5x5 리듀스 1x1 컨볼루션을 진행한 것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맥스 풀링 단계가 남았네요. 이거를 그냥 풀이라고 이름을 정할게요. 사실 이름이 너무 점점 길어져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아무튼 맥스풀 2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스풀의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3x3으로 제가 두고요. 그리고 맥스풀링은 여기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를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은 이 3x3으로 하면 3x3 값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죠. 스트라이드는 1x1으로 제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딩은 역시 same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 위에 있는 컨볼루션 컨브2D랑 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템 레이어의 어떤 값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이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를 맥스 풀링을 진행했으면, 제가 좀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제 맥스 풀링 한 이후에 다시 1x1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죠. 필터의 개수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원본은 32개를 썼으니까 32를 4로 나누면 8이 되겠죠. 그래서 8개만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6 더하기 32 더하기 8 더하기 8이니까 64개의 어떠한 최종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남았죠. 이 각각의 여기 1x1, 3x3, 5x5, 그리고 마지막 풀링 레이어까지, 이것들을 전부 하나의 아웃풋으로 또는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컨카티네이션이라는 걸 진행할 건데요. 그냥 인셉션 블럭 01이라고만 간단하게 이름을 지을게요. 뒤에다가 또 뭐 이것저것 넣기 귀찮잖아요. 텐서플로우에 컨카티네이트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요거 리스트를 넣어주면 알아서 쭉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인셉션 블럭 01 1x1, 인셉션 블럭 01 3x3, 인셉션 블럭 5x5, 인셉션 블럭 풀, 총 4개를 넣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아웃풋 사이즈가 32by 32by 64가 될 거예요. 64 맞죠? 8 더하기 8 16 32 64.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셉션 블럭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풀을 진행을 해 줄게요. 뭐 다른 이름을 둬도 되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인셉션 블럭 01을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스풀링을 하되 3x3 맥스풀링을 하고, 스트라이드는 2x2를 줬죠. 그리고 나서 패딩은 여전히 same으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3x3 맥스풀을 거치고 나서도 이 3x3을 거친 것 때문에 이미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스트라이드를 2x2로 주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여들게 돼요. 그리고 인셉션 블럭 01을 입력으로 그대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6x 16x 64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인셉션 블럭 하나가 진행되고 나서 원본에서는 인셉션 블럭이 한 번 더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인셉션 블럭을 하나만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인셉션 블럭을 더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인셉션 이 테이블과 변수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인셉션 블럭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인셉션 01이 아니라 인셉션 3A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실제 원본 표와 구분이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요 뒤에 인셉션 블럭 3B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를 해주고 맥스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금 바꿔줄게요. 되도록이면 이 테이블과 동일하게 좀 맞춰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맥스풀을 넣어주고요. 실제 표에서는 인셉션 4A에 해당하는 블럭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4A에서는 1x1이 192개, 굉장히 많이 썼네요. 192개인데 저희는 어차피 훨씬 더 작은 모델이니까 4A에 있는 필터 개수를 참고할 게 아니라 3B에 있는 필터 개수를 참고하죠. 그리고 그 필터 개수의 4배로 줄여서 넣어 주겠습니다. 128이니까 32네요. 1x1은 32개를 사용을 했고요. 1x1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사실 안 넣어도 되죠.
패딩은 same, 액티베이션은 value 원래.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 맥스풀링 한 결과를 이 인셉션 블럭 4A에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원 바이 원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또 다시 인셉션 블럭 4A 3x3을 쭉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3x3 리두스가 128이었으니까 여기서도 3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원 바이 원을 진행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맥스풀 방금 전 단계에서 맥스풀링 한 결과를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또 인셉션 4A 3x3은 케라스 conv2d. 자, 이번엔 몇 개인가요? 원본 테이블에서는 이 3x3의 필터 개수가 192개였네요. 192였으니까 여기는 48을 넣어주고요.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패딩 same, 액티베이션, value.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인셉션 블럭 4A의 3x3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블럭 4A 5x5, 5x5의 리두스는 필터를 32개를 썼네요. 32개니까 8개죠. 8. 다시 또 1x1 패딩 same, 액티베이션, value 입력으로 맥스풀 이걸 넣어주고요. 이제 다시 또 1x1 한 결과를 입력으로 넣어주고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원본 테이블에선 96이었으니까 여기서는 24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인셉션 블럭 4A 풀링 레이어죠. 우선 맥스풀 2D를 해주고요. 스트라이드는 1x1을 해주고 패딩은 same로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맥스풀을 진행하여도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를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풀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x1 컨볼루션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는 64였으니까 16개의 필터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x1 컨볼루션을 진행해주고요. 패딩 same, 액티베이션은 value.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맥스풀링 한 결과를 1x1 컨볼루션에 넣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컨카티네이션을 진행해줘야 되겠죠. 컨카티네이트 인셉션 블럭 4A 1x1 3x3 5x5 풀링 레이어까지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16x 16x 64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최종 아웃풋의 채널이 32 더하기 48 더하기 24 더하기 16이 되니까요. 최종 아웃풋 사이즈는 16x 16x 120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안 했는데도 굉장히 뚱뚱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맥스풀을 진행해 주고요. 이제 이 최종 아웃풋의 크기는 8 곱하기 8 곱하기 128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4B, C, D, E까지 인셉션 블럭이 있었어야 했지만 저희는 사이파 10이라는 훨씬 간단한 셋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어를 다 일일이 쳐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x8x 120이니까 요 밑에 마지막으로 인셉션 블럭 하나만 더 넣을게요. 사실 이것도 너무 이 인셉션 블럭 하나하나 다 만들기가 너무 귀찮긴 하지만요. 가능한 그래도 이 인셉션 블럭을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인셉션 5A는 이제 1x1을 진행해 주는데 원본에서는 256이네요. 하지만 저는 64, 64를 넣어 줄게요. 4배로 작은 사이즈. 커널 사이즈는 1x1. 스트라이드는 역시나 안 줘도 되고 패딩은 same.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value로 두고요. 역시나. 그리고 맥스풀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x1 블럭 5A의 1x1 연산이 끝났고요. 이제 3x3을 진행할 차례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x1을 진행을 하는데 필터 크기를 다시 한번 보면 160개였으니까요. 여기서는 4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x1을 하고 패딩을 same으로 하고 액티베이션을 value로 하고 마찬가지로 맥스풀을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나 다시 또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때 또 필터의 개수가 320이었으니까 이거의 4배로 줄여볼게요. 80개가 되네요.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x3을 넣어주고, 패딩은 역시나 same, 액티베이션은 value.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입력은 방금 전에 저희가 원바이원을 진행해준 아웃풋이 되겠죠.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5x5. 사실 이쯤 되면은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작성하고 있는 저도 조금 지루해지려고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더 하겠죠? 얼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5x5를 넣을 텐데요. 자, 원본 테이블에서는 역시나 32였네요. 그러면 이거는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x1 컨볼루션이니까 1x1을 넣어주고, 패딩 same, 액티베이션은 value, 역시나 maxfull을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1x1을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5x5를 해줄 차례죠. 자, 원본 테이블에서는 128개의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2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필터의 크기는 5x5로 주고요. 패딩은 same, 액티베이션은 value, 그리고 나서 5x5 reduce, 그러니까 1x1 컨볼루션을 해준 out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자, 이제 inception 블럭 5a 풀 레이어가 남았어요. 자, 이제 맥스 풀링이죠. 맥스 풀링 3x3, 스트라이드는 1x1. 이렇게 해야 이제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맥스 풀을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x1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128개를 썼네요. 요즘. 그러면 3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널 사이즈는 1x1, 이렇게 이제 1x1 컨볼루션이 되니까요. 패딩 same, 액티베이션 value. 그리고 나서 맥스 풀링을 한 결과를 입력을 넣어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inception 블럭 5a는 tf.keras layers concatenate inception 블럭 1x1, 3x3, 5x5 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8x8x 122 입력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64 더하기 80 더하기 32 더하기 32니까요. 아웃풋은 8x8x 208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에서는 5p 인셉션 블럭이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오리지널 인셉션에서는 아웃풋이 7x7이 나왔었는데, 저는 맨 위에서 맥스 풀링도 2번이나 안 해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이미지의 크기가 8x8이 됐어요. 학습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요. 8x8로 그대로 냅두고요. 혹시 나는 8x8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맥스 풀링을 이 자리에다가 마음에 드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5x5 컨볼루션을 진행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4x4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만드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5x5 대신에 글쎄요, 뭐 한 4x4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x3을 한 번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요 레이어에서만요 삭제를 해주셔도 되긴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셉션 블럭 5A 그리고 5B가 원래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해줄 거는 에버리지 풀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당시엔 그냥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텐서플로우에는 아주 좀 쉽게도 글로벌 에버리징 2D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아웃풋이었던 인셉션 블럭 5A를 이렇게 넣어주면 오타가 났었네요. 네, 인셉션 블럭 5A를 넣어주면 여기서 알아서 이 8x8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냥 208개의 어떤 값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차원이 많이 줄었죠? 뭐야. 그리고 나서 여기선 드랍아웃을 적용했는데, 오리지널 모델에서는요, 뭐 이걸 저희가 넣어도 뭐 크게 해가 될 거 없을 것 같으니까요, 드랍아웃을 넣어줄게요.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레이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거 여기다가 이제 0.4라는 레이스를 넣어줄게요. 원본에서도 마찬가지로 40%의 드랍아웃을 적용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을 입력을 넣어서 드랍아웃을 적용시켜 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최종 아웃풋만 남았어요. 아웃 레이어는 이제 tf.keras.layers 댄스 레이어를 이제 넣어주고,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를 구분하고 싶으니까 10개의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뉴런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10개를 넣어주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를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어떤 이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미니
인셉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겠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인풋 레이어와 아웃 레이어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모델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또 옵티마이저는 아담,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은 이제 액큐러시 정확도를 보는 거죠. 그 서머리를 보고 학습 셋과 테스트 셋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학습을 돌려볼 겁니다.